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하겠는데요. 오늘은 정말 황당한 뉴스, 대박 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짜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단한 폭격 작전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만우절 농담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해군 초계함이 격침됐는데 이 초계함을 격침시킨 것은 포르투갈의 크루즈 여객선이었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 인근 국제해역에서 베네수엘라 해군 소속의 초계함 ANBV 나이구아타함이 격침되었으며 이 배를 격침시킨 것은 포르투갈 선적 여객선이었다고 독일 소재의 콜롬비아 크루즈 서비스사가 현지 시각 4월 1일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30일 베네수엘라 북부 해안에서 약 96km 떨어진 베네수엘라령 무인도 라 토르투가 섬 20km 인근 해역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당시 베네수엘라 해군 초계함은 해당 여객선이 영해를 침범했다고 보고 이를 추적 중이었습니다. 리졸루트라는 이름의 이 여객선은 독일에 본사를 둔 콜롬비아 크루즈 서비스사 소속으로 포르투갈 국기를 단 포르투갈 선적의 약 8,445톤급 크루즈선인데요. 1991년에 진수되어서 남극 얼음 바다를 떠다닐 수 있는 단단한 선체를 가진 여객선입니다. 여객선 선사 측은 당시 리졸루트호는 라 토르투가 섬의 인근에서 기관 고장을 일으켜 하루 정도 표류했는데 엔진 수리가 끝나갈 무렵인 자정 무렵에 무장한 베네수엘라 해군이 접근을 해서 위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초계함은 경고 사격을 하며 135도 각도로 리졸루트호의 우현으로 급속 변침을 했고 리졸루트호 선장은 이를 뱃머리를 베네수엘라 영해 쪽으로 돌려 영해 침범 혐의로 납포하려는 의도로 보고 즉각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초계함이 리졸루트호의 우현에 충돌했고 충돌과 동시에 베네수엘라 초계함의 함수가 파괴되면서 침몰이 시작됐고 리졸루트호가 손쓸 새도 없이 베네수엘라 초계함은 44명의 수병과 함께 바다로 가라앉았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리졸루트호가 국제법을 어기고 침몰한 선박 승조원 구조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범죄자로 규정했지만 여객선 선사 측은 칠흑 같은 밤에 국제 공역에서 베네수엘라 해군이 먼저 발포하며 위협했고 사고 발생 해역은 공해였을 뿐만 아니라 리졸루트호는 도주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와 독일, 포르투갈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를 준비 중인데요. 중무장한 초계함이 여객선에 격침된 사건, 정말 전무후무한 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베네수엘라 초계함이에요. 생긴 것도 잘생겼죠. 새 겁니다. 2006년부터 베네수엘라가 스페인의 나반티아 조선소에 주문을 해서 순차적으로 4척을 구입한 초계함인데 1,440톤짜리 군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장으로는 여기 이제 76mm 함포 주포가 있고 20mm 기관포 그리고 12.7mm 기관총 양현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이런 초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헬기 데크가 있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2006년부터 주문을 해서 들어왔으니까 아마도 뭐 한 10년 정도밖에 쓰지 않은 정말 쌩쌩한 새 배인데 이 배를 가지고 포르투갈 선적 그리고 독일 소속의 여객선을 들이받아 버렸어요. 들이받아 가지고 자기가 그냥 바다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 함수가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자, 그런데 포르투갈, 정말 한 500년 만에, 400년 만에 대항해 시대의 원조 이 포르투갈이 이 자신들이 개척했던 이 대항해 시대의 그 대서양에서 위용을 한번 뽐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린 거는 그 44명의 그 수병들이 다 구조가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포르투갈 대항해 시대의 개척자 아니겠습니까? 포르투갈 다음에 스페인,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영국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항해 시대에 참가를 해서 식민지 개척을 이제 시작을 했던 그런 나라들인데 이 포르투갈이 그동안 사실은 뭐 그 1500년대, 1600년대만 하더라도 세계의 패권국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참 우리보다 더 못한 나라가 됐죠. 그런데 이렇게 위용을 한번 보여주었는데 이 베네수엘라 해군이 좀 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영토에서
본토에서 한 95km 떨어져 있는 무인도가 있고 그 무인도가 마치 우리 독도처럼 베네수엘라 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베네수엘라 령인 무인도에서 한 20km 지점쯤에 그러니까 여기 딱 12해리 그러니까 영해선 간당간당한 곳이에요. 무인도지만 자기네들 영토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관 고장을 일으켜서 하루 정도를 표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을 고치고 수리를 하고 한 상태에서 다 마치는 상태에서 이제 이 밤에 칠 같은 야밤에 이 초계함이 왔고 이 초계함이 경고 사격을 하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객선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지역에 지금 아주 이 마약 그 단체 갱들 이런 것들 많은데 겁이 났겠죠.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이 초계함이 와서 들이받아 버린 겁니다. 135도 각도니까 정면이 여기 있으면은 우현 측면 뒤에서 와서 이제 135도, 180도가 여기고 그러니까 135도 한 이 정도에서 와서 이제 들이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받아놓고 자기들이 그냥 쑥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덩치가 한 7배 정도 큰 배를 자기네들이 들여받아 버렸으니까 문제는 이 여객선이 남극의 빙산도 뚫고 다니면서 크루즈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된 여객선이니까 함수가 빙산도 뚫어야 되니까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세상에 들이받아 버렸으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함수가 쪼개져서 바다로 그냥 침몰을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구조를 하지 않았냐? 구조를 이제 하진 않고 지켜봤답니다. 왜냐? 무서웠겠죠. 그래서 도망을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베네수엘라 배들이 와서 이제 구조를 해갖고 그래서 다 구조를 했는데 선장은 난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린 표류했으니까 표류한 상태에서는 영토를 침범해도 되거든요. 영해를. 그러니까 우린 표류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여기는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 그런데 왜 해군이 나서서 그런 걸 납포를 하나 봐요? 해경이 해야 되는데 아무튼 베네수엘라 정말 이 북한과 더불어서 최악의 독재 국가인 베네수엘라가 제대로 체면을 구겨버린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무튼 독일과 포르투갈이 지켜주겠죠. 지금 이 남아메리카에 있는 그 퀴라소라고 하는 섬에 있어요. 네덜란드령인데 제가 야구 좋아하기 때문에 LA 다저스의 마무리 투수죠. 켈리 젠슨. 그 켈리 젠슨의 고향이 퀴라소입니다. 바로 베네수엘라 앞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 네덜란드령이에요. 거기 지금 이 포르투갈 독일 배가 대피를 해 있답니다. 아무튼 안전하게 또 국제법에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고 문제가 없다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해군은 이 배를 4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초계함을 주력함인데 주력함 중에서 한 척이 침몰했으니까 해군력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정의사회에 구현됐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벨기에가 13번째 JSF 프로그램 파트너 국가로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F-35죠.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4개의 F-35 전투기 도입을 확정지은 벨기에가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F-35 개발 프로그램인 JSF 프로그램에 13번째 파트너로 합류했다고 미 국방부가 현지 시각 3월 31일 밝혔습니다. 펜타곤은 성명서에서 벨기에가 로키드 마틴의 F-35 프로그램에 합류하기 위해서 2,290만 달러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파트너로 합류했다라면서 벨기에는 F-35 도입국이자 파트너로서 오는 2023년까지 F-35를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벨기에는 F-16 전투기를 대체하는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F-35 두 기종을 놓고 고민했지만 스텔스 성능을 비롯한 전반적인 작전 능력과 B-61 전술 핵폭탄 투발 능력 등을 고려해서 F-35 도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벨기에는 5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통해서 34대의 F-35와 제반 지원 장비를 인수할 예정인데요. 오는 2023년 9월까지 34대의 F-35A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인수할 계획입니다. 벨기에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레벨 3 파트너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F-35와 관련된 프로그램 정보를 우선 공유받고 전투 근무 지원에서도 어드밴테이지를 얻게 됐습니다. 크지 않은 예산으로 전투기 관련 기술과 정보도 교류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강화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 한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이거 개발할 때부터 우리나라도 좀 여기 파트너 국가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모습 보니까 지금 개발 다 끝났는데도 뒤늦게라도
참여를 할 수 있나 봐요. 2290만 달러. 그러니까 뭐 한 250억 원 내고 상당한 수준의 기술, 정보 이런 거, 그리고 후속 군수지원에 대한 어드밴테이지 이런 거 받았는데 뭐 좀 괜찮은 조건 같습니다. 벨기에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계산 많이 하고 했겠죠. 그리고 이 2290만 달러는 34대의 F-35를 사는 그 예산, 그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지금 이 어드밴테이지를 받으면서 예산을 한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40대를 구매를 했고 앞으로 20대 더 구매를 할 텐데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후속 군수 지원에 어드밴테이지를 받고 어느 정도 수준일 수는 알 수는 없으나 일정 정도 수준의 이 스텔스기 개발의 정보 수준도 좀 접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좀 나쁜 조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개발 때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이스라엘 정말 대단한 화끈한 작전을 수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영내의 군사시설에 대한 폭격을 시도했으며 시리아군이 이를 모두 막아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각 31일 야간에 시리아 홈즈 시내에 있는 한 건물에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시리아군은 인근의 샤이랏 공군기지에서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를 모두 막아냈다고 미들 이스트 모니터가 현지 시각 1일 보도했습니다. 미들 이스트 모니터는 시리아 국영TV 보도를 인용해서 이스라엘군 전투기가 레바논 인근 상공에서 8발의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시리아군 방공진지가 이를 확인하고 지대공 미사일로 이를 모두 요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린 표적은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의 이스마일리 가니 사령관이었는데요. 가니 사령관은 30일 바그다드를 방문하고 31일 시리아에 들어와 민병대를 동원해 미국과 이스라엘을 노린 또 다른 공격을 모의 중이었다고 미들 이스트 모니터는 보도했습니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스마일리 가니 사령관의 생사 여부입니다. 이스라엘군의 표적이 된 이 이스마일리 가니 준장은 미국이 제거한 가셈 솔레이마니의 후임인데요.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이자가 이라크와 시리아 등에서 새로운 범죄를 모의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서 시리아 북부 홈즈의 회합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미사일 공격을 가했답니다. 시리아 측은 야전 방공 체계로 이스라엘 미사일을 모두 요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리아 인권관측소 등은 홈즈 일대에서 큰 폭발음이 있었다고 밝혀서 이번 공격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레바논 상공에서 이 홈즈를 공격했다고 하는데 이 레바논 국경에서 홈즈까지 한 13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레바논 상공에서 공격을 했으면 130km 넘는 그런 미사일을 쐈을 텐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 사정거리 장거리 공대지 무기는 딜라엘라라는 그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어로는 데릴라라고 하죠. 우리가 예전에 삼손과 데릴라, 그 데릴라 할 때 데릴라, 그게 이제 영어로는 딜라엘라죠. 그 딜라엘라를 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 딜라엘라는 사정거리가 250km예요. 이걸 이제 8발 쐈고 이걸 지금 뭐 시리아 주장으로는 전부 요격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 인권관수조 측은 요격으로 보기엔 너무 큰 이제 폭발이 들린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만약에 이 어떤 회합 시설을 공격을 성공을 했다면 과연 이 사령관이 제거됐을까? 바로 솔레이마니의 후임이죠. 후임으로서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시아파 민병대 정파들, 무장 정파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작전을 지휘하고 하는 바로 그 쿠드스군, 이란 외부의 어떤 그 작전을 지휘하는 자죠. 그게 이제 솔레이마니였고 솔레이마니 이후에 이제 이 이스마일리 가니라는 사람이 사령관이 됐는데 이를 제거하기 위한 공격을 정말 신속하게 해버리네요. 그런데 이제 제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의 이런 과감한 작전, 우리도 이 뭐 솔레이마니나 가니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 잔혹한 작자들 저거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런 거 기획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